안녕하세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자 이송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 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상 저희가 도로에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들을 간간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법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시고 이송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시도지사는 이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자 이송업 현황을 확인하고 그 소요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을 먼저 신청을 하시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문의하시면 되고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자본금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통장의 은행 잔고 증명이라든가 은행 확인 증명을 발급 받으셔가지고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실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과거에 생각할 때 한 20평 정도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급 차량이죠. 바로 차고 및 차고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형 한 대당 13제곱미터라는데, 요거는 과거로 평으로 말하면 한 4평 정도, 그 다음에 중형 한 대 23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한 7평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차량 한 대인 경우에는 36제곱미터 이상, 즉 평으로 해서 한 11평 이상 정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차고지에는 포장을 씌워야 되고, 차고에는 일상의 어떤 점검이라든가 차량의 장비에 대한 어떤 세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종업원들이 이렇게 쉬실 수 있는 휴게 공간, 대기 시설 공간을 또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응급 차량이기 때문에 통신시설도 아울러서 구비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시스템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러한 전산망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전상망 및 무선 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 대비 통신연락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구급차의 기준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겠죠.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에 8할 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급차는 항시 출동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를 두었을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응급환자 이송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이 1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좀 많아가지고 10억 이상이었을 때는 법인에서는 이사 3인 이상, 그 다음에 감사 1인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통상 응급환자 이송업도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미만으로 운영되시는 곳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 이송업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감증명서, 등초본, 인감도장,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에 주주들은 법인인 경우에 등본 한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잔고증명, 잔액증명서 하셔야 되고, 상호, 사업자 주소, 사업 목적, 여기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치밀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응급환자에 대한 어떤 영업지역을 변경한다든가 구급차의 증감, 변경이 됐다든가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됐다든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시하시고요. 이러한 응급환자 이송업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불법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규가 상당히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영업지역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는 거, 내야 한다라는 거, 요거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구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한 부, 그 다음에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부, 영업시설의 개요, 평면도 한 부 제출하시고, 기존 법인인 경우엔 정관 한 부와 임원의 명부 한 부, 허가 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새로 법인 설립을 해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관을 작성하셔야겠죠.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를 한 부 작성하시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도 한 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응급환자 이송업은 이 관련 법규가 전부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반드시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의 서류들을 제가 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지사가 이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다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 반드시 명시하시고,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